19회인가요? 18회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 4학년 국어입니다. 이번 주 거 한번 해보자. 문서 18회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에요. 책을 펴시고 진도북입니다. 138쪽에 독서 감상문을 써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읽은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 친구. 생각, 느낌 이런 거는 뭐 인상 깊었어 이런 나연이처럼 끝부분에 보면은 그냥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요건 그냥 사실만 말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고요. 요런 게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합니다. 요런 생각, 느낌 요런 거를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합니다. 2번으로 갈게요. 느낀 점 생각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냥 딱 떡하니 나와 있죠. 느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예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다시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나 중에서 책을 읽은 동기, 책 내용. 책을 읽은 동기가 뭐냐면은 왜 읽게 됐는지, 그 책을 왜 읽었는지를 보면요. 적극 추천한 것 때문에 읽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책 내용은 여기에 나오죠. 이렇게 하은이는 꿈이 많은 아이고 날마다 꿈이 바뀌고 그 다음에 꿈을 이루려면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책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독서 감상문을 쓸 책을 고른 까닭이 아닌 거. 여기 이제 말풍선을 잘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라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5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뭐냐면은 내 거는 내가 그냥 다 혼자 써도 되는 줄 알았다. 부자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부자 아저씨가. 욕심쟁이 부자 아저씨가. 그래서 이제 6번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이웃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4번. 나는 총각 덕분에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또 여기서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투발루는 수영을 못해서 물이 불어나면 빠져 죽을 거예요.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내용에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로자가 고양이 투발루를 꼭 데려가야 된다. 수영 못하니까 이게 투발루라는 섬이 이제 물이 환경오염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물에 잠기고 있었죠. 그러면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직접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런 거는 편지글 같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떠나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아니고요. 어떻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이건 괜찮고요. 어떻게 하지? 이것도 괜찮아요. 나머지들은 틀린 표현이에요. 이게 되게 비슷해서 선생님도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기억 부분에서는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답니다. 하는 거는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책 내용을 말하는 거고 니은 부분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느낀 점을 쓴 거죠. 이건 느낌이에요. 느낌. 여기는 내용, 책에 대한 그대로의 내용을 말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맞춰보면 동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팥죽을 끓여 먹는 날이다. 이게 있어요. 이게 팥죽을 끓여 먹는 날. 이거는 맞아. 내가 왜 2번에다 X를 할 건데 이거는 맞는 거예요. 밤이 가장 긴 날이죠. 짧은 날이 아니라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는. 그 다음에 책 내용과 느낀 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 보겠습니다. 쓰면 좋은 점.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라든지 인상 깊은 장면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 감상문을 써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나에게 일어난 일은
어머니께서 학교에 가라고 설득을 하셨죠. 자기는 이제 그냥 가기 싫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설득을 계속합니다. 어머니께서. 농사는 아무나 짓냐 이러면서.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생각이나 느낌 중에서 이런 거 잘 골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감동적이었어 느낌이죠. 이런 게. 그래서 건우가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가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엄마가 직접 이제 학교로 막 데려다 주시죠. 이슬을 털어내면서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께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학교 가는 길이 혹시나 불편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했던 거예요.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을에서 보면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라는 부분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감동받은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고르는 게 아니라 방법을 쓰는 거네요. 방법. 자신의 경험이나 이 글 내용이 비슷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9번 내용이 어느 부분을 잘 봐야 되냐면은 잠자리가 낳은 알이 다 잠자리가 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 애벌레에 대한 설명에서 이거는 9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 여기를 잘 보면 되고요. 어른이 되면 잠자리 어른 되면은 물가를 떠나서 밀잠자리는 풀숲으로 가고요. 고추 좀 잠자리는 산 꼭대기로 간다고 합니다. 이 설명 10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9번에 보겠습니다. 잠자리 애벌레에 대한 설명. 잠자리 애벌레가 다 잠자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 좀 잠자리는요. 산 꼭대기로 간다고 산 꼭대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꼴찌만 아니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가글에서는 시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꽃다미 이야기를 읽고 여기서는 편지글을 씁니다. 자, 1번에 시, 글 가는 시, 글 나는 편지였어요. 그 다음에 12번에 초록 고양이를 읽고 생각한 점, 부모님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여기서 보면은 이 이야기를 읽고 나오죠? 부모님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이 부분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콧물 난다. 자, 고양이 투발루야 어딨어? 제발 나와줘.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애타게 찾은 것은 투발루, 고양이 투발루였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함께 살고 싶어요.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하죠. 선생님 주변에 휴지가 없네요. 콧물을 닦고 싶은데 그냥 가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편지 형식으로 쓰고 싶다. 전하고 싶은 마음을 써보겠습니다. 로자를 위로하고 싶다. 그 다음에 얼른 다시 투발루 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콧물을 흘린 채로 계속 답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너무나 다양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 나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지만 지구와 달이라는 책 제목을 골랐고요. 그 책에서는 이제 달 사진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이것을 읽고 이제 독서 감상문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양했을 것 같고 책을 거의 안 읽었을 것 같고 뭐 만화책으로 쓸 애들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요. 아무튼 독서 감상문을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서는 종류가 과학책이었습니다. 너네들 만화책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책을 찾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달 크기, 내용을 딱 보니까 달의 크기가 지구의 4분의 1 정도, 태양에는 400분의 1 정도 이런 거를 쓰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자, 안 쓴 사람 열심히 보고 베껴주세요. 웬만하면 쓰도록 내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왜
왜 이런 책을 읽게 되었는지 내용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새롭게 안 사실도 씁니다. 뭘 새롭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기분, 느낌, 생각 이런 것도 쓰고 앞으로의 뭐 더 알고 싶다 이런 다짐 같은 것도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단원으로 가보죠. 8단원에서 내용을 또 좀 공부를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 나은 의견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적절하지 못한 의견을 따라 결정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잘못된 의견을 따르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것은 호준이가 맞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같지가 않아요. 지금 화면이 좀 오류가 나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선생님이 킬 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가끔씩 조금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려니 하시고 또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은성이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도 이쪽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글쓴이의 의견이 주제랑 관련 있는지 보고요. 뒷받침 내용이 또 잘 맞는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뒷받침 내용이 사실인지 믿을 만한지도 꼭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글쓴이의 의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의견이 주제와 관련이 있나 봐야 됩니다. 뒷받침 내용도 관련 있는지 봐야 되고요. 문제 상황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재미있어 하나 많은 사람이 꼭 재미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것은 여기에서 동생한테 물어보는 거 너무 웃기죠.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자, 관련해는 책을 읽거나 믿을 만한 누리집 요렇게 요런 데 있죠.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되고 누리집 관련 있는 책 요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뜻풀이를 보면요. 의견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의견입니다. 평가는 평가한다라는 건요. 이게 점수 같은 걸로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뜻풀이가 맞는 거는 판정을 내리는 거 평가예요. 판정하는 게 평가라서 의견 이렇게 된 거. 요거 첫 번째 1번은 틀렸어요. 요거는 뜻풀이가 틀렸습니다. 요거는 평가, 뭔가 그 가치나 수준을 매겨보는 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여기서도 뜻을 한번 보면 호통을 친다. 호통은 혼내는 거죠. 꾸짖는 거예요. 자, 안악은요. 결혼한 아줌마, 부녀자를 이르는 말이고요. 개방한다.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걸 개방한다라고 합니다. 보금자리는 비슷한 말로 둥지, 둥우리 이런 게 있는데요. 새가 사는 곳을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내기 아늑한 곳을 보금자리라고도 합니다. 자, 구속하는 거는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1번에 구속, 2번에 호통, 3번에 개방입니다. 자, 보금자리랑 비슷한 거 둥지입니다. 고깔은요, 표준어예요. 표준어. 표준, 기준이 되는 말입니다. 꽃갈은 경남 사투리입니다. 경남 지역의 사투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농부의 의견은 뭐였냐면은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되지. 아이쿠. 당나귀를 타고 가지. 농부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의 의견은 요 밑에 있는데 아이가 타면 안 된다. 어른이 타고 가야 된다. 아버지를 타야 된다. 이런 거였고. 자, 아주머니의 의견은 아이도 함께 타야 된다. 이런 거였고. 어우, 당나귀 너무 힘들겠다. 청년이 보고서는 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도록 하죠. 1번에 알맞은 낱말.
남의 집 부녀자, 결혼한 여자, 아주머니, 어른 여자는 안악이라고 합니다. 자, 노인이 왜 호통을 쳤냐? 아버지가 걷고 아이가 혼자 당나귀를 타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리가 쫙 되어 있죠. 메고 가야 된다. 당나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메고 가야 된다. 어떤 청년이었고, 당나귀를 다 타고 가야 된다. 농부, 맨 처음에 말한 건 농부. 2명 다 타고 가야 된다. 안하기 말했고, 아이 대신 아버지가 타고 가야 된다. 노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있잖아. 이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아버지와 아이가 그냥 판단하지 않고 적절한가 생각해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막 따라갔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어머나, 이대로 가다가 당나귀가 쓰러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에서 당나귀를 메고 가기로 했죠. 쓰러질까 봐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진짜 메고 가다가 당나귀는 사실 메고 가면 당나귀가 편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버둥거렸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어머나. 그래서 당나귀가 빠졌죠. 6번. 자, 5번의 정답은 그래서 세연이가 맞죠. 당나귀가 지쳐 쓰러질까 봐 당나귀를 위해서 메고 갔다고 합니다. 세연이의 글이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메고 가다가 놓쳤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적절했는지 판단해 봅시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게 판단하지를 않았어요. 그때그때 진짜 당나귀의 상태와 어른의 상태를 잘 생각해보고 가장 맞는 의견을 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이야 뭐 받을 수는 있지만 적절한 판단이 없었어요. 당나귀가 원래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우선이다라고 노인은 주장을 했습니다. 안악은 어머 왜 아빠만 타고 가나 애는 힘들겠다. 둘 다 타고 가야 된다. 그러다가 둘 다 타니까 어머 쓰러지겠군요. 그래서 당나귀를 메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안녕.